저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잃었을 때 손절매하지 않아요. 결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과연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잃을 것이냐? 저는 웬만해선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는 늘 항상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사고 플러스로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사고 한 3분의 1 정도는 마이너스 구간을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 마이너스를 대하는 자세가 조금 다르고요. 추가 매수 전략으로 계속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을 되게 즐거워합니다. 특히 내 종목만 내리지 않고 전체 종목이 내리는 그런 상황들. 가령 예를 들면 코로나19라든지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해서 이 상황들이 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전체 주식시장이 8% 이상 빠졌을 때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 시장을 멈춰버리거든요. 그 멈춘 순간들이 너무 행복한 거죠. 왜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투자한 종목이 잘못한 게 아니라 시기를 잘못 만나서 전체가 공포감에 휩싸여서 급락할 때, 이럴 때 저는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 미리 기억했던 고배당주들을 투자를 하고요. 특히 1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은 평생 가지고 갈 1년에 15%씩 배당을 주니까요. 아무 짓도 안 해도 15%씩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사두면 은퇴 준비로서도 그리고 자식에게 증여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체 주식시장이 내리는 서킷 브레이커 같은 상황을 되게 즐기고요. 두 번째로는 잃었을 때 손절매하지 않아요. 손절매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공포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시장이 막 망가지면 손절매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저는 추가 매수해서 싸게 산다라고 하다 보니까 역발상 투자가 가능한 거죠. 주식 투자라는 건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싸게 사서 최대한 쌀 때 파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손절매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선 좋은 종목을 처음부터 고르고 전체 시장이 내렸을 때, 그럴 때 역발상으로 추가 매수 전략, 손절매하지 않고 투자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실적 개선주를 고르는 5단계 종목 분석표 예시. 화면으로도 아마 나갈 것 같은데요. 실적 개선주는 다른 종목보다 분석하는 게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실적과 배당과 주요 비율 점검, 그리고 공시와 뉴스, 특이사항만 점검하면 되는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만 분석하면 되는 그런 심플한 방법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실적을 좀 체크를 하자.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지난 한 3, 4년간 그리고 앞으로 2, 3년간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래서 이 한 6, 7년간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 가장 베스트이고요. 실적이 좀 정중동했다가 앞으로 2, 3년 후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미래의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이왕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압축해서 분석할 종목을 찾는 거죠. 그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골랐다면 실적을 각각 적어보고요. 우리가 실적이 나오면, 특히 2년 후에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PER은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눠주는데, 이 당기순이익을 현재나 1년 전 순이익이 아니고 2년 후 실적 기준으로 PER을 계산해서 PER이 매력적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적 체크를 일단 끝냈으면요, 다음에는 배당을 얼만큼 주느냐를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매년
주당 얼마씩 줬는지, 그리고 그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면 시가 배당률이 나온다고 했죠. 배당주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몇 프로인가? 이왕이면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배당주 투자에서 또 중요한 게 배당 성향이에요.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내가 기업이 번 단기 순이익 중에 실제로 배당을 얼만큼 하느냐. 단기 순이익이 100억인데 배당금을 50억 했다면 배당 성향은 50%겠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실적이 개선된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을 더 줄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배당 성향도 같이 바라보는 거고요. 이렇게 실적과 배당을 체크를 했으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요 비율을 점검을 하는데요. 실적 개선주라든지 고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재무 비율이 굉장히 좋더라. 체크해야 될 재무 비율은 부채 비율, 당좌 비율, 그리고 유보율, 이런 세 가지 주요 안정성 비율이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남의 돈인 부채와 내 돈인 자본이죠. 자기 자본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돈을 얼만큼 빌렸는지 여부. 그래서 남의 돈보다 내 돈이 적다면 그러면 부채 비율이 높잖아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결국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또 부채가 너무 많으면 부채를 갚지 못해서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실적 개선주들은 부채 비율이 낮거나 굉장히 좋더라. 두 번째로는 당좌 비율이에요. 당좌 자산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데요. 유동부채와 당좌 자산을 비교하는 게 당좌 비율이더라. 즉 단기간에 갚아야 될 부채와 단기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걸 비교하는데 단기간에 지급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좌 비율은 올라가더라. 이왕이면 당좌 비율이 높은 기업이 좋겠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적 개선주들은 당좌 비율도 일반적으로 좋더라. 부채 비율은 낮고 당좌 비율은 높은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로는 자본 유보율이에요.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눠주는 게 자본 유보율인데요. 일단 그 자본 잉여금이 많으면 무상증자, 그리고 이익 잉여금이 많으면 배당 또는 자기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유보율 역시 좋은 기업들이 높더라. 그래서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을 한번 체크하는 정도. 기본적으로 실적 개선주들은 이 비율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1단계 실적, 2단계 배당, 3단계 주요 비율 점검을 했고요. 4단계로는 이제 공시나 뉴스를 보는데 호재보다 악재를 찾는 데 방점은 둔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수치로 다 나와 있는 그런 재무 지표들이거든요. 근데 4단계는 수치화되지 않는 악재들. 그건 뉴스랑 공시를 통해서 악재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요. 가장 큰 악재는 주식수 증가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려움들이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은 결국 내가 투자한 돈을 장기 투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호재도 찾지만 악재를 좀 더 방점을 두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이 다 끝났으면 매수해야 될 이유,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기존 종목과 그리고 이번에 분석한 종목을 비교해서 매력도가 더 큰 종목을 보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매수했던 종목이 한 3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앞으로 한 20% 정도 더 목표를 하는데, 이번에 분석한 종목은 한 6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러면 20% 앞으로 수익이 날 것 같지만 60% 나는 그 종목으로 종목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표한 어떤 그 목표점이 있지만 더 좋은 종목이 생기면 이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으로 이렇게 바꿔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주식판 복면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더 좋은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는 기존 종목을 보유하다가 수익을 실현하고
또 다른 매력적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투자 전략.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적 개선주 종목 분석표를 활용해서 하루에 한 20분, 30분씩 한두 종목씩 이 분석할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뉴스 검색 등을 통해서 앞으로 좋아질 그런 이슈들이 있는 섹터나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찾는 그런 노력들도 계속 해보고요. 아니면 그 네이버 증권 같은 곳에서 하루에 한 20종목에서 30종목 꾸준하게 종목 분석들, 실적 예측치들을 한번 열어보면 뭐 한 달 정도면 웬만한 그 2천여 개 종목은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서 한 50개 종목으로 압축해보고 그 중에서 한 두세 종목 정도 가장 매력적인 섹터를 찾아서 투자하면 결코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과연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잃을 것이냐? 저는 웬만해선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러한 그런 분석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감으로 아니면 주변에서 좋다하더라. 그리고 웬만큼 뭐 알려진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렇게 대부분 사고 그냥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할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꼭 이 실적 개선주 5단계 종목 분석표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강조를 드려요. 그거는 우리가 1편에서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ETF부터 배당주, 그리고 실적 개선주, 테마주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 개선주와 테마주의 차이는 실적 개선주는 그 실적이 3개월 단위마다 실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5월이 지나고 6월 말 기준으로 실적은 7월 달 말 정도 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의 눈높이에 맞게 주가가 움직이고 하는 거거든요. 반면 테마주는 뉴스에 급등을 해요. 뉴스에 급등을 하고 그 뉴스가 지나면, 즉 더 나올 호재 뉴스가 없으면 테마 바람은 끝나서 주가는 원위치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리호 발사에 앞서서 누리호 관련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사실 실적과 무관한 호재예요. 그냥 누리호 이슈에 급등을 했고 급등은 관심이 거래량을 만들고 거래량이 주가 상승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 관심이 더 나올 뉴스가 없으면 관심은 사라지게 되고 그 주가는 이렇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더라. 테마는 급등하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매도 타이밍을 못 잡는가라고 보면 결국 내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수할 때 매수 시점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앞서서 강조를 했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돈을 잘 버는 그 시점에 미래 2, 3년 후에 그런 단기 순이익과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나온 PER이 저평가일 때 사고 고평가될 때 파는, 그러니까 매력도가 있을 때 사서 주가가 올라서 매력도가 떨어질 때 파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하나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실적 개선이 있으면서 향후 실적 예측치가 나오면서 계속 실적이 성장한다 그러면 저는 좀 계속 롱텀하게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는 거고요. 반면에 실적이 꺾인다 이러면 2, 3년 후에 실적이 꺾인다 면 미리 매도하고 더 좋은 실적 성장세가 뚜렷한 종목으로 바꿔타기를 하는 거죠. 그런 투자 전략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배당주들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주가가 내릴수록 배당 수익률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당주의 그런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우리가 배당 수익률 매력도가 높을 때 사서 매력도가 떨어지면 판다.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3처럼 공부하고 좀 부지런하고 그래야만 이 총칼 없는 전쟁터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꾸준하게 수익이 내야만 자신감도 붙고 올바른 투자 습관이 길러지면서 우리의 노후를 좀 안전하게 가져다 주지 않겠느냐. 아빠가 시행착오를 한 7, 8년 해보니 그리고 그 이후에 한 20여 년간 주식시장에 있어 보니 답은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리고 그 잘 번 돈을 잘 베푸는 회사, 실적 개선주와 고배당주의 답이 있고 우리가 그 실적 개선주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를 꼭 공부를 하고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